그러면 네. 썬루프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네. 저는 되게 자주 이용하거든요. 아, 혹시 흡연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네.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네. 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다녀요. 되게 잘 쓰신다. 이거 거의 대부분 잘 안 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안 그리고 보고. 좀 고질병이 있는데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 네. 근데 그게 제 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AD 스포츠 운행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이 그런 소리를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옵션의 기능 중에서 좀 단점이군요. 이거 없어요. 있어요. 되게 고급 정보네요. 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스포츠화 되어 있는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주된 관심사죠. 그렇죠. 이 차는 벨로스터 N 같은 그 전 트윅스 부품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 반응이 되게 빨라요. 반응이. 이게 예. 그러면 제가 변속을 좀 이렇게 하고 여기.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시기 전에 분명 커뮤니티도 분명 많이 네네.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셨나요? 초창기 모델에 네. DCT 변속기에 오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해놨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거 차 앞에서 이렇게 셀카 찍어 가시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정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래서 슈퍼카를 타나. 혼자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조금 튜닝한 차들이 예. 뒤에 와서 네.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같이. 혹시 현대차 그 직원 전혀 아닙니다. 예. 너무 하물며 옆에 여자친구분이 탄다거나 할 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갑니다. 손도 못 잡잖아요. 이거 기어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뭐 다 잘 하고 다녔습니다. 되게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좀 멋있게 양카의 소리를 들을 각오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너무 반갑고요. 저기 자기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잠실 방이동 사는 슈퍼잽잽이 아반떼 스포츠 차주 네. 유진구라고 합니다. 네, 나이가 혹시? 저는 93년생 29살이고요. 29.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의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이 있다면은 이 차는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이고 네. 16년 10월식 네. 그리고 수동 변속기. 수동. 예. 수동 변속기 모델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수동 변속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핸즈 휠이라는 그 튜닝 품목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전 옵션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등급이 이게 등급은 뭐예요? 그냥 수동 끝이에요? 네네네. 수동 변속기는 등급이 1개고요. 거기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윅스 커스터마이징 부품이라고 이제 좀 더 스포츠성을 좀 강화시키는 부품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선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썬루프. 썬루프 그렇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의 소유 기간과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16년 10월에 출고해서 올해로 5년 차고요. 네. 지금 현재 14만 6천 킬로를 넘고 있고요. 와, 신차로 출고하신 거죠? 신차로 출고했고 네. 저는 키로수가 되게 많아서 장기 렌트카로 출고를 했어요. 장기 렌트카로.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이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있다면은 일단은 오토와 수동. 네. 굳이 수동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는 처음부터 원래 수동 변속기를 좋아했고
다양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스포츠카도 많이 몰아봤고 네. 군에서도 이런 수동 변속기 차량을 되게 몰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이 맛이 좋아서 이 맛이. 네, 네. 운전 재미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다루는 맛도 있고 고장도 덜하고 또 이제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느끼기에도 좋고 좋고. 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등급도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제 있던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 네. 혹시 이 등급을 구매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트림인가요? 네. 아반떼 스포츠는 수동 변속기 네. 맨 밑에 등급, 네.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이 7단 DCT 오토 변속기 네. 있죠. 네, 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 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튜익스 커스터마이징이 기본 장착된 네. 익스트림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네. 이 세 개의 등급 중에서 네.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려면 맨 밑에 트림 한 개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건 그냥 단일 상품인가요? 네네, 그냥 단일 차종에, 그러니까 네. 단일 상품 모델에 네. 제가 추가시킨 거는 썬루프랑 내비게이션. 그러면 내비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차를 현재 살려면 이제 신차로는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고로만 사야 되는데 네네. 중고로 살 때면 추천하는 옵션이 좀 있다면은 이거는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썬루프라든지. 추천하는 옵션이요? 네. 중고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수동 변속기를 사실 건지 자동 변속기를 사실 건지를 먼저 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수동 변속기 모델은 이 단일 모델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네, 다른 거 선택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를 사신다고 하면 네. 이게 일반 모델이 있고, 네. 아까 튜익스 커스터마이징이 된 모델은 네. 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하체 댐퍼 세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달라져요.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더 낼 수 있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되게 단단한 승차감이 싫으신 분들은 네. 7단 DCT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오토로. 네. 네, 오토로. 네. 그리고 조금 더 오토이지만 좀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익스트림 셀렉션이라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수동 변속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동 변속기. 그래도 수동인데 깡통이라고 해서 좀 뭐하고 좀 옵션 썬루퍼 빠져있다거나 뭔가 좀 빠질 수도 네, 있잖아요. 수동 변속기에서는요, HID도 기본이고요, 네. 18인치 휠도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아반떼 스포츠에 옵션 넣은 차랑 비교해서 네. 다른 게 이거 내비게이션이랑 오토 에어컨이랑 네. 그다음에 썬루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근데 이거 다 굳이 오토 아니어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네. 중고로 산다고 하면은? 네네. 그냥 매물 보고 그냥 뭐 오토든 그냥 바로 사도 썬루프가 없어도? 네네. 그리고 오히려 뭐 네. 요즘 이제 썬루프 강성 때문에 말이 많은데 네. 스포츠 주행 감성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 네. 좀 거칠게 차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썬루프가 없는 게 더 도움될 것 같고요. 없는 게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썬루프를 선택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네. 썬루프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네. 저는 되게 자주 이용하거든요. 혹시 흡연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죄송해요. 네. 예. 그거 혹시 썬루퍼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이게 환기하기도 좋고, 환기요?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창문을 많이 열고 다니는 타입인데 네. 이제 천장 개방감도 뭐 어느 정도 느낄 네. 수 있고, 개방감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손 같은 거 이렇게 뻗어서 네. 막 시골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 손 이렇게? 내밀고 막 이렇게 달리는 이런 이게. 것도 좀 많이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용도로? 네, 네.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네. 확실히 단점은 있어요. 혹시 어떤 거요? 잡소리가 조금 나요. 잡소리가. 네. 그러면 굳이 추천을 한다면 썬루프 없는 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이런 소리에 민감하시다면 네. 오히려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잡소리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네.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의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샀을 당시에 이게 이제 네. 16년 10월식,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가 처음 나온 초창기 모델인데요. 네. 요때는 1970만 원이 기본 상품 모델이었고요. 네. 여기에 제가 그 튜익스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휠 빼고 전 부품을 다 선택했거든요. 네. 그거 다 해서 2,270만 원 지금 현재 2,200. 타고 있는 차량 총 가격입니다. 그럼 결제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거 장기 렌트로 샀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이게 롯데 장기 렌트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금 10%. 10%? 네, 보증금 10%에 네.
나머지는 이제 전체 렌트카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몇 년에 월 얼마? 4년 계약을 했고, 네. 그때 당시 계약할 당시가 이제 만 26세가 안 됐어서 네. 또 이제 저희 동생도 이용할 수 있고 가족 보험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네. 이제 월 50만 원씩 냈고요. 아, 4년이면 지금 21년도가 끝나지 않았네? 끝났는데 네. 제가 이 차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 1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연장했다고요? 네, 그래서 5년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차값, 그때 당시에 차값을 그냥 새로 사는 거랑 네. 그냥 이렇게 장기 렌트를 했을 때 금액 차이도 분명 났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하는 일 직업 특성상 네. 장거리 운행이 되게 많았어요. 아. 어느 정도였냐면 네. 한 달에 한 5,000km에서 7,00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너무 비싼 상태였어요. 나이가 어려서. 아. 네. 그래서 그냥 장기 렌트로 샀다가 나중에 인수를 할 목적으로 장기 렌트를 네. 샀는데 타다 보니까 이게 키로수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네. 감가도 많이 맞고 네. 그랬는데 이제 막상 반납할 시기가 되니까 이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부담하고 더 타고 싶어서 1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신차로 산 거랑 이제 장기 렌트로 지금 뽑아가지고 총 나가는 비용이랑 금액 비교도 분명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해봤는데 보험료랑.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제가 보험료가 얼마 나왔었냐면요. 네네. 이 자차 포함해서 제 이름으로 넣었을 때 네. 저는 이제 계속 렌터카만 타왔어가지고 자차 이력이 없었거든요. 네네. 신규 가입으로 하니까 220 얼마인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아. 거기에 뭐 가족, 동생 뭐 이렇게 추가하고 하니까 뭐 더 비싸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금 내고 취등록세 내고 보험비 내고 그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지금 키로수가 14만 키로가 넘었는데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네, 궁금해요. 네. 장기 렌트가 렌트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훨씬 더 네. 이득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사시기 전에 분명히 이제 경쟁 차종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스포츠 모델로 나온 차가 네. 벨로스터 터보, 터보. 그다음에 기아의 K3 쿠페, 네. 그다음 아반떼 스포츠 이렇게밖에 없었고요. 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SUV를 사려고 했었는데 네. 그 스포티지 QL 모델을 보고 있다가 네. 그때 당시에 딱 이렇게 아반떼 스포츠가 출시를 했다 광고만 이렇게 하고 시승차가 이렇게 시승센터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차 구경하러 갔다가 네. 시승 한번 해보자 해서 시승 딱 해봤다가 네.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다. 네. 이제 좀 젊을 때 한번 스포츠 감성을 한번 느껴보자. 네.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네네. 자, 그러면은 다른 차종은 이제 안 사고. 네네. 자, 이 차의 보험료나 1년 자동차 세금은 당연히 렌트카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네.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 고급류 일반유 질문인데 네. 혹시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처음에는 되게 많았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고급유를 넣었던 게 사실인데 네. 이게 큰 차이를 못 느낄 뿐더러 네. 저는 지방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네. 서울부터 지방까지 출장이 되게 많았는데 네. 지방에 가니까 고급유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서 기름 넣기도 하고 네. 뭐 기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방 주유소 가서 그냥 기름 넣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체감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체감적으로. 네. 혹시 뭐 노킹 같은 것도 전혀 안 났네? 저도 그 노킹 소리가 뭔지 잘 알고 있고 구조상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크게 제 차에 한해서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질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고RPM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RPM 5000, 6000 레드존 끝까지 쓰는데도 일반유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불편 겪은 적 없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혹시 가득 넣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돼요?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네. 현재 가격 기준으로 네. 65,000원에서 72,000원 사이 기름값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럼 주행 가는 거리가 가득 넣었을 때 530km 정도 뜹니다. 계기판상으로. 계기판상으로? 네, 근데 실제로는 네. 한 5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500km 네, 정도?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처음에 이제 이거 권장은 고급류인가요? 아니요. 그 네, 매뉴얼상에 보면 네. 네, 일반유, 그러니까 무연 휘발유. 무연 네, 휘발유. 92 가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비가 좀 궁금한데 혹시 연비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녔을 때 네. 이렇게 그냥 평속 주행 중인 시내 주행에서는 한 7, 8, 9 왔다 갔다 하고요. 아, 7, 8, 9. 네. 그러니까 보통 한 8km 정도? 아, 도심에서? 네, 8km 정도?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에 보면 차가 없잖아요. 네네. 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한 10km까지도 나오고요. 10km요? 네. 보통 수동이라 생각하면 더 나올 거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공인 연비상 네. DCT 모델이 네. 더 연비가 좋습니다. 아, DCT가? 네. 아. 그리고 수동은 6단, 네. DCT는 7단. 7단. 네. 그리고 항속 기어 자체가 네. 이 100km에서 생각보다 RPM이 높아요. 100km에서 2,500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DCT 모델은 2,0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네. 사용하는 RPM이 좀 더 낮죠. 아. 그래서 연비가 실제로 공인 연비가 DCT가 더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냥 네. 뭐 차 디자인 예쁘고 뭐 네. 좀 잘 달리고 네. 멋있고 뭐 이런 게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제 그때는 어릴 때였고 네. 이 차를 직접 제 비용을 써가면서 유지해보면서 재밌게 타보면서 느껴보니까 네. 이 차의 최대 장점은 디자인과 극강의 가성비 같아요. 아, 디자인 그 가성비. 가성비 정말 이만한 가성비 차가 없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네. 그런 효율성, 효율성.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 사람 5명 탈 수 있고 오. 트렁크 크고 5명이요? 지금 이제 한 분 뒤에 한 분 타 계시는데 5명은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5명 타고 여행 간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4, 5명 탈 수 있고 네. 트렁크 크고 네. 디자인 예쁘고 그 다음에 유지 소모 비용, 소모품 교환하는 그런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네요. 네. 혹시 뭐 기능 중에서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있나요? 옵션이나? 기능이요? 네. 옵션도 괜찮고. 없나요? 옵션. 네. 글쎄요, 이 차 네. 들어가 있는 옵션이 지금 네. 없어서 내비게이션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잘 쓰고 계세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네. 핸드폰 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세요? 전 2개 중에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네. 주소가 나오는 부분은 네. 이것도 자주 쓰고 주소가 안 나오는 부분은 핸드폰으로 쓰기도 쓰고. 하고 그 정도?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 보다시피 네. 지금 넓게 해놓고 자동 축척을 안 해놨잖아요. 네네네. 전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막히는 길을 보거나 네. 방향 감각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쓰이거나 그러네요. 네. 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되게 다녀요. 잘 쓰신다. 이거 거의 대부분 잘 안 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안 그리고 보고. 네. 이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야지 네.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중고차 사더라도 무조건 내비게이션 있는 걸로 사라. 이게 편하거든요. 네. 좀 이게 깔끔하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펑 하나요? 그냥 여기 그 일반 아반떼 AD처럼 네. 조그만한 숫자 나오는 시계 나오는 화면에 버튼 여러 개 달린 그렇게 들어가고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이게 후방 카메라가 네, 이게 필수네. 있어야 나옵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고차 산다고 한다면은.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아반떼 스포츠의 좀 고질병인데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네. 아반떼 스포츠를 타시던 분이 많이 겪었던 그런 문제인데 네. 시동 지연 현상. 정말? 시동이 가끔 일발 시동이 안 걸리고 네. 약간 달달달달 하고 절대가 조금 있어요, 가끔.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찌그덕찌그덕하는 약간의 잡소리? 잡소리? 네. 그러니까 이게 아반떼 스포츠 2X 옵션을 선택한 분에 한해서 네. 이런 아까 좀 핸들 돌릴 때 보면 뿌드득 뜨드득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좀 유독 심하게 들려요. 유동. 네. 저는 좀 신경 안 쓰는데 네. 민감하신 분들은 좀 소리가 좀 나겠다 싶은 그 정도는 들려요. 감수를 해야 된다. 일단 소리가 난다는 거. 네. 뭐 2X 선택하신 분들 이거 밝혀진 건 아닌데 네. 2X 선택하신 분들에 한해서 더 유독 많이 들렸다. 근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보니까 뭐 스프링이 센 게 들어갔다, 뭐 네. 마운트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꺾을 때 소리 나는 거죠? 핸들을 그러니까 제자리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면 네. 이쪽인가 이쪽 어딘가에서 막 뜨득뜨득뜨득뜨득 막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요. 네. 근데 그게 제 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AD 스포츠 운행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이 그런 소리를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험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점 또 있네. 그 외에는 네, 나머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옵션의 기능 중에서 좀 단점이 있는군요. 이거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 수동 변속기, 요즘 나오는 수동 변속기 차들은 크루즈 컨트롤을 달릴 수 있게 나오는데 네. 얘는 그 버튼 자체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예, 궁금해요. 트렁크에서 손잡이로 이렇게 여는 버튼 있죠. 네. 수동 변속기 모델은 그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을 열어요? 앞에서 문을 당겨서 열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뒤에서는 아예 못 여는 못 거예요? 열어요. 네, 키를 누르거나 네. 앞에서 당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이렇게 사제로, 그러니까 정품 부품을 사서 밖에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트렁크 안에 비상 탈출구 버튼도 없겠네. 비상 탈출 그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건 이제 의무화로 만든 그쵸.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또 중간에 또 생각나는 거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네. 여기 깃발인데 진짜 어떻게 멋있는 것 같아. 이것도 이게 붙이시면 많더라고. 이게 인제 서킷. 이게 내가 한 번 랩 돌 때마다 이게 주는 거. 아니요, 이게 네. 티켓을 끊어야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션이 입장권입니다. 세션. 네. 내가 몇 번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한 세션 들어갈 때마다 이걸 하나씩 사야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연비? 연비. 그건 좀 아쉽다. 근데 1600cc거든요, 네. 이 차가. 엄연히 말하면 4기통 네. 1600cc 터보 엔진인데 네. 이게 일반 아반떼 AD가 똑같이 1600cc예요. 네. 근데 그 차량은 거의 연비가 고속도로 기준으로 거의 네. 한 18k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 차는 지금까지 정말 그 소위 말해 발컨이라고 하죠. 네네. 정말 쥐어짜고 맘먹고 쥐어짜서 18km 겨우 나와봤고 평상시대로 운전을 하면 네. 고속도로 올라가도 한 15km 내외? 16km 정도? 16km? 네, 14, 15, 16? 그 정도? 네, 근데 좀 밟는다. 네. 뭐 이제 좀 이게 규정 속도 이상으로 좀 항속을 한다. 네. 그러면 연비가 한 10km도 안 나오는 것 같기도 10km도 하고. 안 나온다. 네. 그건 좀 아쉽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네네. 이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기어봉 위치는 좀 어떠신지? 저는 다 만족하고 있는데 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네. 이 수동 변속기 모델은 이게 일반 시트가 들어가고 네. DCT 익스트림 셀렉션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오토 그 자동 시트가 들어가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시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딱 하나 단점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허벅지 지지대? 네네. 의자 엉덩이 부분보다 허벅지 부분만 이렇게 따로 올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수동 시트는 안 돼요. 그리고 의자가 좀 높아요. 높다. 더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제가 막 이렇게 버켓 시트처럼 그렇게 낮은 시트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껑충 뛰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느낌이 좀. 조금만 엉덩이가 좀 파묻히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파묻히게. 네, 요런 정도? 그 정도 시트 포지션은? 핸들 이 네.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도 네. 오. 꽤나 많이 나와서 예, 오. 조작하기가 되게 좋고요. 예. 네, 포지션 잡는 것도 되게 좋고 네.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부 위치는 혹시 좀 어떠신지?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원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뭐 오디오 조작하는 걸 굳이 손을 안 뻗고도 네. 여기에서 다 조작할 수 있게 엄지손가락에 딱 걸리게끔 디자인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이쪽도 계기판에 이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인데 네. 이것도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탁탁탁 쓸 수 있게. 어디 불편한 점 없이 네. 여기 산타페시에도 그렇고. 네, 뭐 안 보고도 바로 누를 수 있을 정도로 눈 되게 감고? 배치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눈 감고 가능하시죠? 네, 지금은 가능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네. 혹시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신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물렁물렁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승차감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여진, 그러니까 잔진동, 잔흔들림 이런 거를 되게 민감해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좀 이렇게 되게 단단한 승차감을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차가 말을 잘 듣잖아요. 네. 딱딱하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편하기도 하고 동승자는 힘들겠지만 네, 저는 네.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타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튜익스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강화된 스프링,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압이 센 댐퍼, 네.
그다음에 이제 로어암의 강화 부싱. 네, 그다음 타이어도 얇은 타이어. 네. 네, 휠도 18인치. 그러니까 승차감이 안 좋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 뭐 불편함 느끼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생각보다 편하죠. 네. 그런데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아, 뒷자에 타는. 네. 이게 그러면 살짝 좀 딱딱한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차가 똥똥똥똥 튀기기도 해요. 지금 땅이 되게 고라서 그런데 네네. 좀 울퉁불퉁한 길 오, 가면 맞아요. 좀 울돌돌돌돌돌 이렇게 가기도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좋은데 동승자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네. 아까 그 차량 트림 선택하실 때 네. 그러니까 아반떼 AD와 네. 아반떼 AD 스포츠와 아반떼 AD 스포츠의 튜익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되는데 네. AD는 완전 물렁물렁하고 네. 그다음에 AD 스포츠는 조금 단단하고 조금 단단하고. AD 스포츠의 익스트림 셀렉션 또는 튜익스는 네. 지금처럼 완전히 단단하고 완전히 단단하다. 그래서 이 단단한 승차감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튜익스가 빠진 네. 일반 아반떼 스포츠를 구매하시는 게 더 만족도가 높으실 수도 있어요. 아, 되게 고급 정보네요. 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요. 아, 생각보다 차이가 네. 많이 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가속력인데 혹시 가속력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 차가 제로백이 7.3초 정도 나와요. 네. 엄청 빠른 속도죠. 1600cc의 아반떼 치고 7.3초 제로백 정도 나오는데 네네. 저는 일상생활에서 가속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네. 추월 가속이 오히려 남아 돌 정도로 잘 나가거든요. 네. RPM도 시원시원하게 돌아가고. 네. 언덕길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네, 아주 무리 없이 잘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이 차 사기 전에 네. 여러 아반떼 시승기, 아반떼 스포츠 시승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네네. 지금에는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글로 쓰는 그런 게 더 많을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 글을 읽어보고 시승차도 네. 한 두세 번 받아서 시승도 좀 해보고 예. 이렇게 했는데 네. 제동 다들 밀린다. 많이 밀린다. 좀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해서 좀 겁났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타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밀린다고 못 느꼈어요. 아, 밀리지라. 근데 지금은 순정 브레이크가 아니긴 한데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순정 브레이크를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시스템이 다 순정인 상태에서 네. 브레이크 패드만 다른 스포츠 패드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런데 이 상태로도 거의 2P 업그레이드, 네. 2P 스톤 업그레이드 한 정도까지는 세워줍니다. 아, 세워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보셨다시피 레이싱 트랙도 달리잖아요. 네. 트랙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을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제 스포츠화 되어 있는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주된 관심사죠. 그렇죠. 이 차는 벨로스터 N 같은 LSD는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네. 순전히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 방식의 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차 모델인데 네. 핸들링 핸들링. 엄청 날카롭습니다. 아, 엄청 날카롭다. 네, 그 전 튜익스 부품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 반응이 되게 빨라요. 반응이. 이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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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되게 빠르고 상당히 빠르네요. 네. 빠르고 그다음에 네.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롤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좀 네. 적어서 아, 롤. 심리적으로 차가 넘어갈 것 같다, 밀릴 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아, 덜하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만족다. 네, 자, 다음은 핸들의 무게감인데 네, 혹시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인지 가벼운 편인지. 저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적당하다. 물론 저는 가벼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적당하게 무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자분도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 무게감. 네. 이게 돌리기에도 뭐 가볍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네네. 네, 아. 아주 이게 핸들 돌리는 느낌도 네. 되게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사실 뭐 수동이라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변속 타이밍이요. 네, 변속 어때요? 타이밍은 제가 이제 TCU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원하는 만큼 가속을 하고 싶을 때 네. 가속하고 싶은 만큼 네. 가속을 하고 변속을 하면 됩니다. 아, 가속을 하면 변속을 하면 된다. 바로 변속하고 싶으면 바로 변속하고 네네.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으면 제가 변속을 좀 이렇게 하고. 아, 예, 여기 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예. 뭐 50이에요. 예. 그럼요. 규정 속도는 아, 지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살짝, 예, 맛보기로.
자,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수동의 매력이죠. 아, 수동의 매력. 네. 변속 충격이나 그런 거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속 충격, 뭐 기어 할 때 탁 넣을 때 막. 네, 클러치만 잘 드신다면 큰 클러치. 충격을 없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 반클러치 쓰시나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는데 네. 웬만하면 방클러치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엔진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엔진음은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뭐 조용한 편인가요? 지금은 제가 저 배기 사운드가 들리죠. 네. 기동하는 배기 사운드가 들리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아반떼 스포츠만 나갈 수 있는 경기가 있어요. 네네. 그 경기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배기만 튜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 순정 배기 기준으로 하면 네.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아, 전체적으로? 네. 거의 그냥 하이브리드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네. 작게나마 붕붕거리는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네.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순정 자체는? 네. 자, 그러면은 이 스피커는 좀 어떠신 편이 같으세요? 제가 너무 맡기라 그런가 스피커는 저는 큰 불만 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아무 옵션도 안 들어가 있는 스피커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JBL, 그러니까 네. 이 풀옵션 모델에만 들어가는 JBL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여기 가운데에도 센터 스피커도 아, 들어가고 네. 뭐 스피커 유닛도 좀 다른 거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베이스 영역에서 차이? 네. 솔직히 저는 일상적으로 듣는 데 네, 큰 네. 불편함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살 때도 혹시 이 수동에도 JBL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선택을 못해요.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림 셀렉션 풀옵션에만 네. JBL을 넣을 수가 있고 이 옵션이 묶여 있어요. 아. JBL 스피커랑 네. 이 화면 크기랑 네. 얘는 7인치거든요. 네네. 그 JBL 넣은 차는 이게 8인치로 이만큼 더 커집니다. 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1인치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실내 사이즈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뒷자리 실내 사이즈나. 네.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 왜냐면 네. 솔직히 넓다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뭐 저는 사람 여러 명 태우는 사람도 아니고 네. 혼자 타고 다니는데 네. 충분하다. 네, 이 정도 크기가, 저는 작은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작고 날렵한 차를 좋아하는데 네. 작고 날렵하지만 그래도 사람 여러 명 탈 수 있는 상태도 네. 가능하니까 네네. 저는 큰 불편함 못 느끼고 있지만 뒷자리 타신 분들도 일단은 레그룸도 그렇게 막 불편하다. 네,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네. 결코 넓다는 아니에요. 넓다는 네, 아니고 네. 아늑하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거 보증 기간 내외 혹시 뭐 수리하신 거는 따로 있나요? 사고 말고? 보증 수리 정말 저희 현대한테 너무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요? 정말 보증 수리는 네. 대박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이 차, 아까 고질병에 제가 생각을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네. 미스파이어링, 실화라고 하죠. 네. 엔진 점화가 잘 안 되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아반떼 스포츠에. 네. 지금은 수리가 다 됐는데, 네. 그거, 개선품으로 다 교환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반떼 스포츠에 처음 나왔던 이슈 중에 한 개가, 네. 엔진 오일 역류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역류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엔진 오일이 네. 엔진룸 앞에 있는 그 흡기 에어필터 있는 데 있죠. 네. 그 에어필터 있는 관으로 역류를 해서 넘치는 현상이 있었어요. 와, 그거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현상이 왜 생겼냐면 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레이싱 트랙 같은 데나 와인딩 같은 데에서 차가 아주 거칠게 이렇게 횡쥐가 쏠렸을 때 네. 엔진 오일이 안에서 찰랑찰랑 할 거잖아요. 찰랑찰랑 하면서 네. 그 블로우바이 가스가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네. 거기로 엔진 오일이 타고 들어. 역류를 해서 네. 에어필터로 빠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동호회에서 한때 엄청 난리였어요. 네. 제 차는 뽑기가 잘 되는지 그 문제가 거칠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가 네. 나중에 저도 당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현대에서 인정하고 보증 수리를 싹 다 새 부품으로 다 갈아줬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개선품을 자꾸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 아반떼 AD 스포츠가 그래도 지금 2016년 네. 버전인데도 지금도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 보면 네. 현대에서 그래도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거는 무상 끝나도 그냥 무상으로 해주나요?
네, 그 부분 오일 역류는 무상으로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10만 킬로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사업소 들어가서 전체 점검 한번 싹 받았는데 네. 뭐 아까 말했던 실화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몇 가지 이렇게 노후화된 부품에 네. 의해서 노후화돼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생기는 여러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품들을 좀 이렇게 어필을 드렸더니 마지막 점검이고 하니까 갈아주시겠다. 그래서 교환을 다 신품으로 받았었거든요. 어필을 해야지 갈아주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필을 했던 그 부품이 네. 저는 명확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가서 막 어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나오면은 적당히 문제가 있으면 네. 뭐 보증 기간 내에서는 그래도 유들유들하게 잘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그러면 혹시 네. 보증 기간 끝나고 나서 혹시 뭐 또 크게 수리하신 게 또 있나요? 아니요. 보증 기간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이제 들이받친 사고였거든요. 네. 그 받친 사고 때문에 수리한 거 말고는 차에 딱히 손댄 게 없어요. 차 손댄 건 없으시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은. 엔진 오일, 네. 뭐 브레이크 오일, 네. 각종 또 필터류 뭐 네.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고RPM 많이 쓰고 네. 좀 이렇게 스포츠 주행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막 합성유라고 하죠. 네. 그런 합성유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네. 이 차가 기본 오일이 터보신 OW30이라는 모델이고 예. 2X 옵션을 선택한 차 순정 오일이 네. 모빌1 0W40 엔진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빌1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엔진 오일을 실제로 순정으로 넣어주더라고요. 대박. 근데 점도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알겠지만 점도 40짜리가 되게 무거운 점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1600cc에 그걸 넣어줬다는 거는 네. 강한 부하를 받는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비싼 오일 넣고 이렇게 다니다가 네. 나중에는 그냥 매뉴얼대로 딱 적정 주기 되면 갈자. 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자 이렇게 네. 생각을 고쳐먹고 네. 한 이게 얼마까지였지? 한 4만 킬로 넘었을 땐가? 5만 네. 킬로 넘었을 땐가? 그때까지는 합성유 넣다가 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순정 오일로 순정 오일. 5천 킬로에서 6천 킬로 사이마다 네. 따박따박 잘 교환해줬고 네. 그 상태로 트랙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와인딩 고속도로 다 탔는데 고RPM 빵빵 쓰는데도 네. 차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문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자, 그러면은 네. 혹시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차를 네.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차주님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일단은 네. 이 차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샀을 때 네네. 이제 보험료, 세금, 렌트비 다 포함된 금액이 이제 월 한 50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실제 비용은 차값만 비용은 한 40만 원대 정도 나왔을 건데 네. 어쨌든 기본료가 한 4, 50 나가죠. 네. 거기에 뭐 많이 타시는 분들 당연히 주유비, 네.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엔진 오일비, 네. 그다음에 주차비, 톨비, 기타 등등 하면은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100만 원 정도는 최소 벌어야 이 차를 탈 그러니까 수 이 차한테 한 달에 한 70에서 100 사이 정도는 네. 써야 이 네. 차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유지할 수 싶더라고요. 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이게 한참 많이 돌아다니는 그 당시에 네. 1600cc잖아요. 예. 한 달에 막 5,000km 이렇게 타니까 네. 한 달 기름값이 한 60만 원, 7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타서 네. 지금 한 1000km, 1500km 정도 타는데 한 달에 네. 한 2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 네. 네. 근데 이거보다 주행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 또는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연료비 정도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고질병 결함 질문인데, 물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거 이외에 또 있나요? 고질병, 시동지연, 네. 그다음에 실화, 네.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쇼버 업 마운트 쪽에서 약간 부뚝뚝하는 잡소리. 네. 그거 외에는 네, 다른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네, 실제로 제가 차를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거칠게 몰아붙여도 많이 봤는데 네. 차에 부하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가 않았었어요. 네, 정말 네. 장점이 아까 말한 가성비 네. 플러스 내구성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는 뭐
결함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차에서는. 그러면 그 잡소리 이후에 풍절음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풍절음도 그러니까 사이드미러에서 부딪히는 부광부광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들리긴 하는데 네. 막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들린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막 이것 때문에 정말 차 못 탈 정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냥 차가 빨리게 달리니까 네. 바람 소리가 좀 나네? 이 정도? 그 정도? 네. 그렇다고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시기 전에 분명 커뮤니티도 분명 많이 네네.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셨나요? 저는 연비를 많이 봤고요. 연비를? 네. 연비를 많이 봤고, 네. 그 다음에 그 튜익스 이 서스펜션이 달린 차와 일반 차의 승차감 차이? 승차감 차이. 네, 그거랑 가속력. 실제 가속력이 얼마나 나오냐. 네. 저는 이거를 중점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공통적인 글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초창기 모델에 네. DCT 변속기에 오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제 7단 DCT가 지금은 많이 숙성이 됐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여서 네. 클러치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클러치가 2개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클러치 1개가 동작을 안 해서 1단에서 3단 변속되고 5단 변속되고 이런 문제가 몇 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가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클러치가 너무 이렇게 오래 반 클러치를 잡으니까 네. 과열 문제, 과열 문제. 그 다음에 저단에서 울컥거림 심한 문제. 네.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처음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 동네 가까운 친구분이나 동료분들이나 혹시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제 기준으로 제 차를 처음 샀을 때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아반떼 스포츠가 그러니까 공개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계약을 해서 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특이 옵션의 특이 색상의 이런 모델이어서 그 당시 출고했을 때 전국에 몇 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차 타고 어디 돌아다니면 사진도 많이 찍혔고, 실제로 그 카페 같은 데나 어디 일보러 딱 갔는데 주차해놨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거 차 앞에서 이렇게 셀카 찍어 가시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정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래서 슈퍼카를 타나. 근데 하여튼 초창기에는 반응이 되게 좋았고, 이 차가 되게 관심도가 높은 차였었어요, 사람들한테. 아반떼 AD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AD 스포츠가 나올 것이다, 200마력이 넘을 것이다, 되게 멋지게 튜닝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아서 실제로 딱 나왔을 때는 저게 그 차인가 보다, 이런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근데 꼭 주위 친구분이 꼭 초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돈이면은 어쩌고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여서 그런지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어서 되게 신기해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친구분들은. 자, 그러면 에피소드 이 차를 타시면서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 막 셀카도 찍고, 혹시 그거 위에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그 공도를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올림픽대로나 한명목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저 차가 좀 달리는 모델이라고 많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잘 달리는 차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조금 튜닝한 차들이 뒤에 와서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같이. 그리고 막 옆에 가면서 일부러 배기음 방방 들리면서 의식을 좀 하기도 하고, 초창기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아반떼 스포츠만 보면 뒤에 막 붙어가지고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슬쩍 기어 변속만 딱 바꿔서 소리를 왕 하고 들려주면 다른 차 역시 기어가 내려가고, 이런 게 좀 초창기에 있어서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초창기 때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를 떠나서 네. 이 현대자동차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차들을 네. 되게 낮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제 차를 동승도 시켜주고 네. 경험도 시켜주고 트랙에서 태워주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많이 경험을 시켜드렸는데 네. 다들 하나같이 다 놀래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네. 이 아반떼라는 차가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런 아반떼가 되게 좀 이렇게 낮은 그레이드의 차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를 타고서는 튜닝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좀 아반떼 스포츠가 그렇게 못한 차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차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말아달라. 네. 진짜 좋은 차다 이거. 하대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많이 있었었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면 뭐 튜닝 뭐 했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반떼가 딱 오면은 네.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 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번에. 네. 실제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해보거나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예. 이게 내가 보던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네. 다시 보는 경향이 되게 다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결코 그렇게 안 좋은 차가 아니다. 네. 그리고 가성비가 엄청 네. 뛰어난 차다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유지 부담,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한 차가 없다를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다. 자,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한 줄 평. 네. 저는 제가 카라이프를 시작을 하면서 이 아반떼 스포츠로 인해서 저한테 많은 어마어마한 큰 영향이 있었던 차거든요. 예. 제가 이 차를 평가하고 싶다면 제 인생을 바꾼 차입니다. 제 인생 바꾼 차다. 네, 제 자동차 라이프가 달라진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느낀 대로면 네. 저는 만점까지는 아니고요. 네. 4.5, 4.3점? 4.3점이요? 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만점을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 혹시 마이너스 0.7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 생각보다 네. 이게 기름을 많이 먹어서 기름을 이게 제 지갑을 많이 텅텅 만약에 근데 연비마저 좋았으면은 그러면 만점입니다. 만점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는 현대자동차한테 너무 이런 팬 서비스 같은 이런 차를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예.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그 당시에 네.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젊은 감각을 막 불태우기에 진짜 이만한 차가 없었으니까 네.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굳이 요즘 벨로스터 N이다 뭐 네. 스팅어다 G70이다 이런 스포츠화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눈들을 높이지 마시고 네. 이런 가성비 모델로 뭐 입문하셨다가 네. 어느 정도 운전 실력을 좀 키우거나 네. 좀 경험을 쌓으시고 좀 상위 모델로 가시거나 이런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네. 완성도가 되게 높은 차라서 네.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반납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예. 만족도가 되게 높은 차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구나. 싶습니다. 혹시 현대차 그 직원 전혀 아닙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차량 자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거. 저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또 수동 또 이렇게 또 운행하시는 분들 좀 존경하거든요. 정말 매니아,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타신다는 거. 차는 수동이죠. 그러니까요. 자, 끝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이게 수동하면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혹시 좀 괜찮으신지? 예. 저는 수동 변속기가 오히려 더 편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네. 혹시 자동은 이제 클런치를 안 써도 되잖아요. 네. 수동은 계속 이거 기아를 써야 되니까 계속 일단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네네. 뭐 하물며 뭐 옆에 여자친구분이 뭐 탄다거나 했을 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합니다. 손도 못 잡잖아요. 이거 기아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뭐
다 잘 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자동 변속기에 그 프로그래밍 된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랑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네. 제가 가속하고 싶을 때 네. 변속을 올려버려서 힘을 안 받고 그래서 엑셀을 무의식적으로 세게 누르면 차가 울컥거리면서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주차 같은 거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어디 뭐 턱 같은데 바퀴가 걸려서 엑셀 밟아야 된다. 그러면 톡 건드렸는데 차가 훅 튕겨나가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동은 정확하게 제가 클러치 붙이는 만큼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속하고 싶을 때 내 머릿속에 TCU가 기어를 내리면 내가 원하는 RPM으로 원하는 출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하게 여기서 변속을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게 없잖아요, 수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만족도가 더 높고 고장도 덜 나고 내구성도 더 좋고. 네. 그러면은 저기 혹시 뭐 계속 30대, 40대, 50대가 돼도 계속 수동으로만? 저는 수동 변속기가 있는 차라면 저는 수동으로 사고 싶어요. 수동 사고 싶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이거 왜냐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분명 볼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반떼 스포츠를 타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중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막 튜닝 같은 거를 엄청 과하게 튜닝을 해서 공도에서 막 무리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차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신 분들의 차까지 무사를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고 많이 들었어요. 뭐 저도 솔직히 양심적으로는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들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심해진 것 같다. 뭐 제 지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아반떼 스포츠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슈퍼카다. 그런데 다른 그 지인분들은 가끔 양카다. 양카다. 소위 말하는 양카다. 뭐 이렇게 많이 불러서 마음이 아플 때도 좀 있습니다. 이 멋있고 디자인이 예쁘고 좋은 차를 좀 멋있는 카라이프를 좀 즐겼으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좀 멋있게 양카의 소리를 들을 각오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또 이제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아까 고질병 저기 뭐죠? 그 라이트 보니까 뭐 습기가 산다고. 라이트 습기. 라이트 부분에 습기가 차는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차도 당첨이에요. 혹시 서비스센터 혹시 가보시지 않으셨네? 그랬는데 뭐 이게 라이트 부품을 뭘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를 어셈블리로 통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금방 사라지는 거라 저는 그냥 불편 없어서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기가 진짜 시동 끄고 있거나 비 오는 날이거나 습기가 많이 차는 날에는 라이트가 뿌얘지더라고요. 한쪽이.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부품이 뭔가 좀 되게 이 튜익스 부품이 그러니까 아반떼 구출하셔야 돼. 아반떼 스포츠의 그 순정으로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스프링도 달라지고요. 차고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댐퍼도 압이 센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호스 자체도 군 리지의 메시 호스 들어가고요. 거기에 요즘에 그러니까 제 차는 초창기 모델이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도 더 굵은 게 들어가고 그래서 좀 달리기에 좀 최적화되게 만들어 놨는데 최근 연식 그러니까 아반떼 N라인이나 K3 GT나 i30 피리 같은 차들한테는요 진짜 오리지널 빌스테인 댐퍼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그러니까 그 흡기 필터 같은 것도 튜닝품 중에서도 좋은 거에 속하는 그런 흡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커스터마이징 옵션 자체가 너무 좋은 제품들이어서 웬만하면 사실 때부터 넣고 사시라. 이거 싸제로 밖에서 작업하시면 엄청 비싸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저기 풀옵션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익스트림 셀렉션이거나 자동 변속기 사실 분들은 아니면 수동 변속기에서도 튜익스를 이렇게 따로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들어간 걸로 사시면 나중에
성능을 느끼면서 굳이 추가 튜닝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거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그거 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엔진룸 열어보거나 네, 바퀴 꺾어서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댐퍼 색깔이 다르고 엔진룸도 보니까 빨간 색깔 커버도 주고 댐퍼 색깔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스프링 색이 신형은 다를 거예요. 스프링 색도 빨간색인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건 뭐지? 그 브레이크 호스 자체가 네. 일반 고무 호스가 아니라 빨간색 튜브로 돼 있는 메쉬 금속재 튜브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걸로도 이렇게 색깔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넷을 열고 엔진 커버색을 보고 빨간색인지. 근데 커버는 그냥 바꿀 수 있는 거라서 못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그거는 그냥 떼서 다른 걸로 바꾸면 네,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커버도 한 몇만 원 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커버는 상관없는데 네. 그 흡기관 그 필터 옵션이 네. AFE 필터라고 좀 공기양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튜닝품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순정으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건 네.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퀴 꺾어서 안에 보시면 네. 댐퍼 파란색으로 돼 있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로어암 강화 부싱 같은 거 네. 트랙 많이 타시는 분들 좀 이렇게 빠릿빠릿한 움직임 원하시는 분들 부싱 강화된 걸로 많이 하잖아요. 예. 순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파란색 로어암으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 브레이크 호스도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옵션품들이 많아서 네.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거 밖에서 작업하면 되게 비싸요. 밖에서 작업하면. 근데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달고 나오는 거 하시면 꽤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예. 특히 요즘 나오는 네. 신형 차들은 브레이크 옵션도 네. 되게 좋은 거 달아주거든요. 네. 그거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시는 걸. 네. 알겠습니다. 끝인 거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